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 축농증 상담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석증이나 또 난청, 쉰 목소리, 알레르기, 천식, 또 코피가 자주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비인후과 질환은 요즘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찾고 있나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감기 환자들, 두경부 목 관련해서는 감기 환자들이 많고요. 원주 근방에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청 환자들 그리고 어지럼증 환자분들도 많고 부비동염, 축농증 환자들도 겨울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축농증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절 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계절성 질환은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빈도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축농증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감기가 조절되지 않고 이제 코 안에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라서 이제 겨울에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축농증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코 안에 농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많이 환자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축농증이라고 알고 계신데 이제 전문 의학 용어는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코 안에 공간을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고 그 안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부비동염이라고 하고 그런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양쪽 코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에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할 텐데 어떤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주로 이제 급성의 경우에는 이제 피로함이나 두통, 미열, 코막힘, 누런 콧물, 이제 안면부의 통증 등이 있는데요. 이제 만성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 코막힘이나 지속적인 누런 콧물, 후비루라고 하죠.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증상. 후각저하나 안면통 같은 것도 동반이 되고요. 이런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기준은 기간인데 1개월 미만은 급성, 3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이 축농증으로 수술을 한다 아니면 축농증이 있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흡연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런 반면에 또 대기오염, 환경오염 관련된 문제들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유병률 자체가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국내는 보통 한 5에서 6% 정도 유병률이 보이고요. 나이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1964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저는 목에 걸린 듯한 것이 있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가래가 조금씩 나오곤 하는데 이것도 축농증의 영향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목에 걸린 듯한 증상은 이제 목 뒤에 성대 뒤쪽에 벽이 두꺼워져 있거나 이제 위식도 역류증하고도 더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성대 관련한 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가래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축농증 여부도 꼭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별 증상이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후비루가 오래 지속돼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그런 염증이 무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환자분들이 자각을 못하고 내시경 검사를 해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코하고 목 진료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에 염증이 생기면 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나요? 왜 그러냐면 코 앞에 공간이 이제 코를 풀면은 이제 콧물을 풀면은 편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코 뒤에 공간이 상당히 넓고 코 뒤와 목 뒤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 안에 염증이 주로 앞으로 나오지 않고 코에서 목 뒤 연결된 부위로 넘어가서 후비루 증상이 제일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축농증,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청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는 경우라든가 이 밖에 비염이나 축농증, 지금 축농증 상담하고 있고요. 또 코나 목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여러 가지 증상들 말씀해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농증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부비동은 자연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코 안에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상 해부학적 구조랑 선모 운동을 하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분비물이 고여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환기가 됩니다.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특별히 감기, 세균 감염이 있거나 어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한쪽이 많이 막혀서 좁아 있는 경우에는 부비동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흡연이나 어떤 대기오염 등도 그런 부비동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소아의 경우에는 사실 부비동염이 일시적으로 오고 금방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드물게 유전학적 변이가 있어서 그런 선모운동 자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부비동염에 잘 이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축농증이 급성 부비동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급성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되면 1개월 미만의 급성일 경우에 이제 만성으로 치료가 안 되면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천식이 동반이 돼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서는 그런 만성으로 갈 확률이 더 높게 되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예, 코 속에 물이 자꾸 뭘 먹으면 나오고, 그다음에 항상 가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뭘 먹으면 자꾸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사리 같은 게 들리고.
코에 물이 맑게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노란 것들이 맑게요, 맑게. 그게 뭐 식사 시에 많이 나온다거나 운동하거나 뭐 이럴 때 많이 나오나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뭐 밥 먹을 때나 뭐 밖에 나갈 때나 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맑은 콧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농증보다는 그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거는 보통 항히스타민제나 뭐 약을 드시면 증상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검사를 병원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식사 시 살에 들리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근 들어서 생기셨나요? 네. 그래서 뭐 성대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례가 자주 생길 수가 있어요. 성대가 양쪽이 다 움직이고 잘 닫히고 열리고 해야 되는데 한쪽 움직임이 좀 떨어져 있거나 뭐 그럴 경우에 사례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걸 확인하실 수는 없고 이비인후과 가셔서 그 후두 내시경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콧물이 나오는데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또 코가 항상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숨을 잘 못 코. 쉬시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가 양쪽 코에 사이에 비중격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손가락 넣어보시면은 코 가운데 막혀 있잖아요. 그 구조가 한쪽으로 많이 휜 분들이 꽤 있어요. 한 정상인의 한 40에서 50%가 휘어 있는데 한쪽으로 숨을 계속 못 쉬시면 그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적으로 거의 대부분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비인후과 내원하셔서 수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성형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질병이기 때문에 성형은 아니고요. 코 안쪽에서 비중격만 교정을 하는 거고 바깥 코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바깥 코 모양 변화를 원하시면 그건 이제 성형으로 속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뭐 안에 코, 밖에 코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에서도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그 뇌질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뭐랑요? 뇌질환. 뇌질환이요? 코막힘하고요? 아니요, 살이 걸리고 막 그런.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살에 걸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대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성대 후두 쪽에 분포하는 그 뇌신경 중에 하나가 마비가 돼서 그런 걸 수가 있는데요. 폐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뭐 갑상선 질환 혹은 뇌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성대에 관련해서 신경에 마비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일단 후두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비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이비인후과 질환 원인과 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뭐 목 쉰 목소리라든가 또 천식이라든가 또 코피가 난다든가 또 뭐 이석증이라든가 난청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 겪고 계신 이상 증상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성 부비동염이 이제 만성으로 가는 이유 듣다가 저희가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요. 다시 좀 듣겠습니다. 보통 이제 급성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꽤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코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를 가진 정상 일반인들이라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척액을 넣어서 안쪽을 환기를 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시고 여쭤보려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쪽 코가 심하게 막혀가지고 네. 매일 2번씩 그 식염수로다가 그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양쪽 코가 좀 확 뚫렸는데 네. 밖에 나가면은 머리가 휑한 게 좀 이상하네. 이거 골도 아픈 것 같고. 네. 그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세척을 하시는 게 코 네. 안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긴 하세요. 네. 근데 오히려 양이 너무 많거나 반복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코 안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식염수 세척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두통이 있으신 거 관련해서는 예. 최근에 발생하셨나요? 세척 후에 발생을 하신 거예요? 코가 확 뚫리니까. 네. 그 아침에 나가면 이제 그 탄 고기를 마시고 이러면은 그 머리가 휑한 것 같은 게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세척을 하신 후에 코 점막이 좀 많이 가라앉고 해서 공기가 네. 잘 환기가 되면서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차차 적응이 될 것 같고요. 네. 세척 횟수만 하루에 네. 한 번 정도로 줄여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증상이 오래 계속해서요? 지속되시면은 한번 외래로 오시면 한번 네.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급성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기가 걸릴 경우, 네. 그리고 코 안에 곰팡이균이 일부 들어가서 환기가 안 되고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제 세균 외에도 네. 곰팡이성 균 때문에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나이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곰팡이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더 잘 발생을 합니다. 실제 내원 환자 중에서 이 축농증으로 오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령대는 사실 젊은 분들에게도 축농증이 자주 발생을 하지만 네. 나이 많은 분들에서 원주 여기 주변 환경상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예, 제법 오래됐는데 꼭 식사 때가 되면 꼭 맑은 콧물이 자주 나와요. 네. 식사 때만 되면은 나와서 좀 불편하고 그런데. 네, 그것만 불편하세요? 예, 코 막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네, 이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0년생인데 오래됐어요, 그런지는. 아, 그러세요? 우리 몸에 신경계가 균형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거든요. 교감 신경이라는 것과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 균형이 조금 밸런스가 깨지면 콧물 양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식사 시 콧물이 많이 증가한다고 많이들 내원을 하시는데 식사 전에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를 그 코 안에 뿌리게 되면 식사 시 양이 좀 많이 줄어들게 돼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축농증이나 다른 질환 같지는 않고 그런 신경계 그 균형이 조금 떨어지면서 콧물 양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평상시에는 그럼 전혀 이상 없는데 식사 때만 그런 겁니까? 네, 대부분 환자들이 식사 시에 콧물량 증가 불편감으로 많이 오시고요. 예. 우리나라 음식들이 이제 뜨거운 음식이랑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염, 식사 시 관련한 그런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면은 간단하게. 네,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 콜린 항교감 신경을 조금 억제하는 그 약이 있어요. 스프레이 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식사 한 2-30분 전에 사용을 하고 식사하시면은 불편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게 그러면 사용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수개월 사용을 하다 보면 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도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에 여쭤보려고요. 네네네. 코에 딱지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네. 그 안에 이렇게 굳은살 같이 이렇게 조금씩 나가지고 코 풀리면 그건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네. 그게 점막이 잘못된 거예요?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으세요? 코 좀 답답한 게 좀 있어서. 또 코를 자주 후비게 되시나 보죠? 그렇지는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고요. 네. 코의 딱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기고요. 코 안에 이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여과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남은 것들이 이제 코의 딱지라서 그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기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그 점막 부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코 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코 풀면은 이게 코딱지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살에 붙어가지고 굳은살 같이 코로 풀어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 안에 가운데 이제 비중격이랑 구조가 있고 양쪽에 코 살이 있는데 그 코 살이 좀 부어 있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거기가 좀 막혀 있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위를 약물 치료나 코 안에 비강용 스프레이 제제를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사용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그쪽에 레이저 치료 같은 거, 고주파 수술 같은 거를 해서 점막을 좀 수축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있다가도 좀 며칠 지나가면은 또 없어지고 막 그러다가 또 한동안 또 없다가 또 있다가 막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날씨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비염 증상이 이제 날씨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시면은 증상이 있으실 때 이비인후과 내원하셔서 그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농증 진단 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성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코세척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보통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나 2차 병원에서 치료를 한번 받고 오셨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을 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서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CT를 찍어보고요. CT상의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특히 2개월 이상 염증이 지속되고 환자분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수술? 네. 수술을 해야 완치가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완치의 개념보다는 네. 코 안에 이제 물혹이 있거나 축농증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고 CT상으로 염증이 계속 보이는 경우에 만성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염증을 제거를 해주고 환기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코 안의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좀 고통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아프거나? 네, 아무래도 코 안에 뭐가 이렇게 막 석션이나 뭐 어떤 수술 기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수술 끝나고도 그런 소독을 받거나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좀 환자분들한테는 불편하거든요. 마취 안 하고 합니까? 수술은 요즘엔 거의 다 전신 마취를 하고 하고요. 마취를 하고. 네. 예. 그럼 마취하고 치료할 때는 증상을 못 느끼겠나요? 끝나고. 수술할 때는 사실 모르시고 수술 안에 이제 공간에 지혈 솜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패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외래 오셔서 그런 것들 제거할 때 한 번, 두 번 정도는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 내시경이 없었기 때문에 입 위쪽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술하신 한 20-3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그때 통증이 너무 심했어서 또 코가 텅텅 붓고 이렇게 엄청 붓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술기를 잘 사용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코 바깥에 상처는 거의 안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축농증 수술하고 나면 목소리가 좀 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 안에 공간에 염증이 생긴 거라서 그 염증을 제거를 하면 하나의 공간, 더 넓은 공간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명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한 수술 초반 수술하고 한 달, 두 달 후에는 환자분들이 목소리 변화를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한 5, 6개월 지나면 적응이 되어서 크게 불편감은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